네, 안녕하세요. 제가 3년째 가트너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올랜도에서 하는. 제가 이제 올해로 기자 생활 만 20년 됐는데요. 만 20년 했으니까, IT 업계 기자 생활만 했으니까, 미국 출장을 엄청 다녔는데, 한 20번 정도 미국 출장을 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컨퍼런스 취재를 많이 했는데, 최근 3년간 가트너 컨퍼런스를 가면서 느낀 점이 개인적으로 받은 감동이나 유용성 이런 부분이 그 어떤 글로벌 IT 벤더들의 컨퍼런스보다 사실은 뛰어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제가 이제 데스크에서 빠져서 회사 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있지만 회사 데스크 생활을 할 때는 신규 기사 아이템, 기획거리 이런 걸 발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줬죠. 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CIO 조직에서 근무를 하거나 혹은 IT 솔루션 벤더에서 마케팅 기획을 하는 입장이었으면 아마 성공 여부는 가늠하기 힘들었어도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도출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가트너 컨퍼런스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께 저희 짧은 지식이지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신 레그멘트 측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올해 CIO들의 어젠다, 그리고 전략기술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술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전반부고요. 후반부에는 전반부에서 다뤄지는 내용들 중에 국내 기업들이, 그러니까 IT 벤더 측이든 아니면 사용자, CIO 조직이든 너무 무관심하고 있거나 혹은 고민이 깊이가 좀 얕은 그런 영역에서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소셜 엔터프라이즈, 소셜 조직 측면에서 최근에 가트너 컨퍼런스 제가 들었던 내용, 그리고 가트너 컨퍼런스 가기 또 한 달 전에 미국 세일즈포스닷컴이라고 아시죠? 세계 최대 사스 업체. 그 업체의 대표적인 컨퍼런스를 또 제가 9월 초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행사의 주제가 소셜 엔터프라이즈였습니다. 그 두 가지 행사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그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세션은 일단 가트너 심포지엄 IT 엑스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내년 10월 컨퍼런스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저와 또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 생각이고요. 2012년 CIO 어젠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 CIO들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2012년 IT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전략과 한국 CIO들의 고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2012년 가트너 전략기술이란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뜰만한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기술. 여기서 사용자분도 계시고 벤더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기술에 대해서 각각 상세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트너 컨퍼런스를 가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가트너가 이렇게 각 세션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씩 던지는 게 있어요. 어떤 장표에는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십 장의 장표 중에 한 가지만 나올 수도 있고, 키노트 때 그냥 말로 흘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예측, 저 문장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것들을 제가 쭉 한번 생각나는 것들만 좀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컨텍스트 어웨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상황인지, 상황인식, 이런 개념이죠. 그런 기술이 2015년까지 전 세계 컨슈머 스펜딩,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그 구매 총액, 그러니까
960빌리언이면 960억 달러면은 한 100조 정도, 100조가 좀 넘는 거죠. 그 정도 구매 패턴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컨텍스트 어웨어 테크놀로지는 오늘 제가 제 세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드릴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뭐 스마트폰 많이들 쓰고 계시지만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터랙션, 상호작용 측면에서 보면은 사용자의 의지나 내가 예상하고 있는 것을 저쪽 서버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앱을 구동을 하면, 예를 들면 CGV 앱을 구동을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가장 가까운 또는 자주 갔던 영화관을 선택을 해서 어떤 영화를 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영화를 딱 클릭해서 쭉쭉 드릴다운해서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저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가는데 두 명이 떨어져서 앉아야 된다. 그러면 다시 앱의 처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이제 그 갤럭시 S를 쓰는데 주로 이제 팀앱을 쓴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앱을 구동을 했으면 팀앱 API를 통해서 제 차의 위치는 그 트래픽의 상황은 CGV 서버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현재 시점에 제가 아까 실패했던 그 영화 예매의 상황을 서버에서 인지를 해서 같은 영화를 그 차의 속도로 몇 분을 더 가면 또 다른 CGV관에서 볼 수 있다는 걸 레코멘드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텍스트 어웨어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이 최종 사용자 혹은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저쪽 서버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레코멘데이션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 거의 고민이 안 되고 있는 영역이고 글로벌하게도 이제 사실은 막 뜨고 있는 기술 영역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상용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개념은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면서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소셜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혹시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손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니는 데 중에서는 가장 페이스북 사용자가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그런 분들이네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전에 70억 명 돌파했다는 기사가 신문에서 보셨을 거고요. 그 페이스북이 뭐 그 한 달 전인 9월 말에 8억 명을 돌파했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한 12억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한 6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어떤 서비스를 그렇게 많은 전 세계 인구가 그것도 최근 1년 사이에 이렇게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점심 때 한 업체 사장님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이 아주 소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소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최근 1년 사이에 회사의 IT 업계 내에서 인지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IT 업계에서 뭐 그래도 친구가 한 800명, 900명 정도 되니까 그래도 꽤 많은 페이스북 사용자, 로얄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했던 가장 큰 동력이 페이스북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신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이펙트라는 부분은 페이스북을 쓰시는 분들은 다들 뭐 조금씩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거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소셜 컴퓨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컨텍스트 어웨어 컴퓨팅 테크놀로지하고 소셜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되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IT 솔루션을 판매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CIO 조직에서 IT 전략을 구현하는 분이시든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참 국내 상황에서 저게 금방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2014년까지 프라이빗 앱스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전자신문용 앱스토어가 생기는 거죠. 또 여러분 회사의 앱스토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앱스토어가 전체 IT 조직의 한 60% 정도가 앱스토어를 설치할 거라는 거죠. 프라이빗 앱스토어에 관련된 얘기는 국내에서는 뭐 거의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외신을 검색을 좀 해보니까 관련 솔루션들도 지금 꽤 나와 있고요. 이건 제가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런 거죠. 만약에 회사에서 법인용 표준 스마트폰으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같으면은 우리가 앱을 디스트리뷰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은 각자가 자기 노트북에 아이튠스를 구동해서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아이튠스와 아이폰을 케이블로 연결해서 싱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동결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외에 회사의 어떤 IT 조직이 원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그 앱을 사용하는 법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앱스토어를 쓴다는 것은 뭐 갤럭시 S든 아니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 그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는 것들 혹은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모바일 환경이 급격하게 진전될수록 그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기업의 임직원들이 앱을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수정 요청을 능동적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앱스토어 테크놀로지가 급격하게 도입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것도 역시 국내에서 뭐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제가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장동인 대표님께서 말씀드릴 클라우드 관련된 세션에서 아마 상세하게 소개될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라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뭐 중개업자 같은 거예요. 중개업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기업이 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그 중개업자가 컨설팅을 해서 수없이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예를 들면 뭐 salesforce.com, 아마존, 구글 등등등등, 뭐 SuccessFactor 이런 업체들 중에 어떤 서비스가 그 회사의 환경에 맞는지를 예를 들면은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약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소프트웨어 에이저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 잘 모르겠는데 저희 전자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salesforce.com을 작년 초부터 쓰고 있거든요. 일부 세일즈 랩들 대상으로. 근데 이제 그 당시 도입할 때 제가 이제 도입 PM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리퀘어먼트를 막 주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좀 허접한 ERP가 있습니다. 뭐 혹시 그 회사 출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이름은 공개를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 그 ERP하고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인티그레이션 이슈가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해 주겠냐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인티그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무감각하거든요. 수없이 많은 예를 들면 온프레미스, 레거시 시스템들과 인티그레이션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문 솔루션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기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스템을 연결시켜 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 능력도 클라우드 브로커리지 서비스 공급업체가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0군데의 IT 조직 중에 3군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가 서드파티 혹은 외부의 공급업체일 수도 있지만 IT 조직이 회사 내 현업 부서가 도입하려고 하는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브로커리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거나 지금 우리 생태계라고 생각하는 IT 환경과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전 세계 CEO 중에 3분의 2 가량이 IT가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언제? 앞으로 10년간, 지난 10년보다. CEO들이 IT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이제 CIO 조직에서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듣기 좋은 소리죠. 근데
꼭 듣기 좋은 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쨌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주 초고속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연평균 19% 정도씩 성장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성장률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IT 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CEO들의 인식이 꼭 긍정적인 것만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요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017년까지 CMO가 다루는, 그러니까 Chief Marketing Officer, 마케팅 담당 임원이 다루는 IT 예산이 CIO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 예측을 현장에서 들었을 때, 저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좀 과장된 예측이라는 생각을 그 당시 한국 첨가단들끼리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CMO의 예산이 상당히 커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모이신 한국 첨가단들 대부분이 이제 CIO 조직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공감을 하시는 눈치였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CRM 프로젝트를 할 때 CRM 프로젝트를 CIO가 주도하지 못하고 영업이나 현업 부서에서 주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은 소셜 컴퓨팅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에, 그리고 현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직접 도입을 할 경우에 회사 내 IT 버짓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을 CIO가 총괄하고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모두들 생각하시는데 실제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와 소셜 컴퓨팅이 IT 예산 관리 권한의 분산을 촉진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CIO의 위상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제가 매니에 말씀드렸던 회사 내에서 IT의 중요성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CIO의 위상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2014년까지 CIO가 회사 내 IT 예산의 관리 권한 중에 25% 정도를 잃을 것이다. 이 수치 역시 가트나 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런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가트너 컨퍼런스는 등록비가 한 430만 원 정도 해요. 엄청 비싸죠. 근데 제가 스워드에 말씀드렸듯이 20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미국 컨퍼런스를 다녀봤는데 최근 3년 동안 갔던 가트너 컨퍼런스가 개인적으로는 참 행운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IT 업계에 제가 종사하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전을 얻거나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CIO 2,000명 포함해서 한 7,500명, 8,000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요. 국내에서 이번에 한 50여 명 정도가 가셨다고 합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 국내 참가자들이 좀 많이 늘었고요. 그 전까지 한 20여 분 가시다가 작년도 한 50여 명, 올해도 한 50여 명 가셨고, 국내 기업들의 참가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저 엄청난 등록비 포함하면 사실 미국 여행 일주일 갔다 오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을 미국에 파견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최근 들어서 보면 대형 SI 업체, SS나 CNS, SK, CNC뿐만 아니라 좀 중견 기업들의 IT 기획부장이나 CIO들도 많이들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행사, 그러니까 내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날 가트너 컨퍼런스가 올랜도에서 시작을 해요. 올랜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 20시간 넘게 걸려서 좀 힘들긴 하지만 꼭 한번 가보실 것을 권유해드리고, 기왕이면은 회사 내 부장급 이상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의사결정권에 가깝게 계신 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직접 들었을 때 아이디어를 회사에 돌아가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세션이 한 400~500개 정도 해요. 그래서 장동현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번에 같이 갔었는데 5일 동안 하루에 5개씩 들어도 사실 25개밖에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통찰력과 뉴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션들이 가트너 컨퍼런스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톱 10 세션들 중에 제가 3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빅 세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다는 것. 올해 제가 가서 감동을 받은 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요 그림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그 홈플러스의 가상 스토어 관련된 사진이 가트너 세션에 여러 번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전략기술 톱10 한번 다시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작년에 제가 갔다 와서 그 엄청난 전시장이 있거든요. 거기 미국에서 떠오르는 기술들, 가트너가 주목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 전시가 쭉 매년 같이 열리는데, 가서 보면서 한국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아쉬움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한국관 수준은 아니지만 티맥스 소프트가 어쨌든 부스를 놓고 G캐피탈에서 직접 티맥스 소프트 임플리멘테이션 사례를 발표를 했어요. 세션 참가자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가트너 컨퍼런스를 계속 취재하고 공부했던 저로서는 어쨌든 국내 기업이 그렇게 참가를 했다는 게 상당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른쪽 밑에는 이번에 가셨던 10여 분의 저희 전자신문 참관자들이 매일 저렇게 스타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5개씩 세션을 듣고 저하고 장동인 대표님이 각 세션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같이 가신다면 같이 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저 메뉴에 나온 제목입니다. Reimagine IT. IT를 다시 생각하자는 거죠. 작년 가트너 컨퍼런스의 키워드가 뭐였냐 하면은 트랜지션이었습니다. 트랜지션. 과도기, 이전, 이런, 그래서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기회, 그게 작년의 주제였는데, 올해 저 주제가 딱 나왔을 때 저는 이게 작년 세션에 비해서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실제 가보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은 좀 비슷한 세션들도 많이 있었고, 큰 흐름의 메시지, 뉘앙스는 좀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가트너가 키노트에서 저 Reimagine IT를 얘기하면서 내세웠던 3가지 추상적인 흐름, CIO나 IT 공급업체가 주목해야 될 3가지 흐름은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정보라는 4가지 기술 위에 저 3가지입니다. 하나는 포스트 모던 비즈니스. 그러니까 현대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환경의 비즈니스를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2번째는 극도의 단순함. 우리가 이제 애플의 성공을, 애플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고 처음에 다들 놀랐을 때 그 놀란 가장 큰 원인이 극도의 단순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T 인프라와 IT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실행하는 과정도 그렇게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번째, 창조적인 파괴. 뭔가 기존의 패러다임과 생태계를 뒤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인프라가 되는 기술이 클라우드, 소셜, 모바일, 정보입니다. 정보가 저 가운데 있는 이유는 클라우드, 소셜, 모바일로부터 나오는 각종 정보와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3가지 가트너가 Reimagine IT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3가지 과제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포스트 모던 비즈니스입니다. 작년에 가트너 컨퍼런스에서 CIO 어젠다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머니 메이킹 CIO예요. 돈 버는 CIO. 지금부터 CIO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주장을 가트너가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참 듣고 있는 CIO들을, 저야 뭐 기자니까 상관이 없었을 텐데, 듣고 있는 CIO들 중에 상당 부분은 아마 좀 섭섭하거나 혹은 찝찝하거나 그런 생각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가트너가 했던 주장은 뭐냐면 소셜, 모바일, 그리고 컨텍스트 어웨어 컴퓨팅, 이런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회사의 비즈니스와 IT를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은 당연히 새로운 IT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 IT 테크놀로지는 모바일, 소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은 인하우스 개발이 아닌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CIO가 COO, Chief Operating Officer, 회사의 최고 운영 관리자가 돼야 된다고 가트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실제 국내 상황하고 보면은 아직은 좀 많이 동떨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회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CIO가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비록 현실적으로 지금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이라 할지라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비즈니스는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소셜 컴퓨팅과 컨텍스트 어웨어 컴퓨팅,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사용자의 환경을, 그 문맥을 서버가 이해해서 능동적으로 레코멘데이션 한다는 거죠. 새로운 오퍼링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컨텍스트 어웨어 컴퓨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함이에요. 단순함은 말씀드렸듯이 애플 사례, 애플의 개발 전략,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기업의 정보 시스템실, CIO 부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죄송합니다. 현업에서 새로운 리퀘어먼트가 나오면 다 예스죠. 개발해주겠다. 다만 뭐 지금 뭐 버틀렉이 있어서 좀 늦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다 누더기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누더기 시스템들과 데이터가 일상적인 오퍼레이션에서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처럼 전사적인 아키텍처나 서비스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라면은 기존의 백엔드 시스템이나 전사 IT 인프라 데이터가 누더기한 상태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특히나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같은 걸 능동적으로 활용하려면 데이터가 깔끔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전사 인프라를 기술 중심으로 보지 말고 사람과 프로세스와 기술을 잘 어울려서 생각해서 좀 더 단순하게 가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T 모더니제이션, IT 현대화, 최적화라는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략기술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창조적인 파괴입니다.